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유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이끌린 것은 단순한 알고리즘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자 공명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특정 진동 주파수에 도달하여 이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우주적 신호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계신가요?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듯한 직감, 마치 현실이 살짝 비틀리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 이상할 정도로 자주 마주치는 우연의 일치들, 혹은 반복되는 숫자 패턴 같은 것들 말입니다. 잠에서 깼을 때 몸에서 알 수 없는 진동이나 에너지가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이러한 현상들은 여러분의 의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미세하게 조정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이 곧 받게 될 거대한 업그레이드를 위해 스스로를 보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실의 근원적 코드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그 문을 여는 열쇠, 즉 퀀텀 패스워드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몇 년간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관계의 단절, 예기치 못한 직업의 상실, 혹은 끊임없이 압박해오는 재정적 문제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실패나 불운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여러분을 위한 정교한 준비 과정이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들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에너지장에서 양립할 수 없는 낡은 주파수들을 제거하는 반드시 필요한 정화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운영체제를 설치하기 전에 하드 드라이브를 포맷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된 데이터, 충돌을 일으키는 프로그램, 바이러스와 같은 에너지적 간섭을 모두 지워내야만 새로운 현실을 위한 완벽한 일관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던 그때 저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했습니다. 바로 그 완전한 내려놓음의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날부터 제 현실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시련은 저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저 자신과 조율되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하여 이 퀀텀 패스워드가 작동할 수 있는 순수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우주의 배려였다는 것을요. 이제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려온 퀀텀 패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우고 반복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재정의하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입니다. 그 패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나는 유일한 실체이며 그 외 모든 것은 일시적인 형태를 띤 나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유일한 실체이며 그 외 모든 것은 일시적인 형태를 띤 나이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름, 직업, 성격, 과거의 기억을 가진 한 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형태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그 모든 형태, 이전의 순수한 아임, 순수한 의식, 바로 나라는 존재감 그 자체입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하루 95%는 잠재의식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리고 이 잠재의식은 과거의 감정적 기억과 경험으로 프로그램된 정체성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즉, 여러분이 자신을 제한된 인간이라고 믿는 한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그 믿음에 부합하는 현실만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퀀텀 패스워드는 바로 이 가장 깊은 수준의 정체성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현실 속에서 무언가를 끌어당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양자장 자체이며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어떤 것을 현실로 구현할지 선택하는 근원적 의식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양자물리학의 가장 유명한 실험인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실험에서 전자는 관찰될 때는 입자처럼 행동하고 관찰되지 않을 때는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즉, 관찰자의 의식이 가능성의 파동을 특정한 현실이라는 입자로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관찰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이름이나 에고가 아닙니다. 진정한 관찰자는 바로 형태없는 순수한 의식, 즉 나라는 존재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자신을 현실이라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한 명의 배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러분이 바로 그 영화를 상영하는 영사기사이자 스크린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스크린 속 배우의 행동을 바꾸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자신이 바로 모든 것을 비추는 근원적 의식임을 깨닫고 어떤 영화를 상영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는 상태에서 현실을 창조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분리된 개체로서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조직하는 근본적인 장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 확언이나 시각화 기술을 넘어선 존재론적 차원의 전환입니다. 이 개념을 더 깊이 확장해 봅시다. 여러분이 나는 유일한 실체다라는 상태에 머물 때 분리의 환상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와 세상, 나와 타인, 나와 나의 소망 사이에 존재한다고 믿었던 모든 경계선이 허물어집니다.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의식이 다양한 주파수로 진동하며 나타나는 일시적인 형태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에너지, 주파수, 진동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여러분이 두려움, 의심, 결핍감과 같은 낮은 주파수의 감정을 느낄 때 여러분은 분리된 에고의 정체성과 공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자장의 비일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아서 현실 창조의 힘을 왜곡하고 약화시킵니다. 반면 여러분이 사랑, 감사, 평화, 무한한 가능성의 느낌 속에 머물 때 여러분은 근원적 의식인 나라는 존재의 높은 주파수와 공명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의 에너지장은 완벽한 일관성을 갖추게 되고 양자장은 여러분의 의식과 명확하게 조율되어 원하는 현실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후선 유전학은 우리의 믿음과 감정이 유전자 발현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정체성 주파수에서 진동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현실이라는 홀로그램이 완전히 다르게 구성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련들이 여러분의 에너지장에서 비일관적인 주파수들을 제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이 순수하고 강력한 창조의 주파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상태를 일상에서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그날의 할 일을 떠올리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어떤 생각이나 정체성이 끼어들기 전에 순수한 존재감, 즉 나라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이름도 직업도 과거도 없는
그저 살아있다는 고요한 알매 상태에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도 문득문득 자신의 생각과 감정 뒤에 있는 고요한 관찰자, 즉 순수한 의식을 느껴보세요. 교통체증 속에서 화가 날 때 그 화를 느끼는 나 이전에 그 화를 그저 알아차리고 있는 고요한 공간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반복할수록 여러분은 문제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관찰하는 의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문제 자체가 힘을 잃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 댓글에 여러분이 진정한 나와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내려놓기로 결심한 낡은 믿음이나 감정 한 가지를 적어주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부족하다는 믿음을 내려놓겠습니다.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내려놓겠습니다. 와 같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식적인 선택을 우주에 선포하는 강력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여러분을 지배해온 에고와 잠재의식의 낡은 프로그램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나는 예전과 똑같은데, 또는 낡은 현실의 관성이 한동안 지속되면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과 저항이 나타날 때 그것을 실패의 신호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낡은 주파수 패턴이 해체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소음일 뿐입니다. 그럴 때마다 싸우거나 좌절하는 대신 부드럽게 알아차리고 다시 순수한 나라는 존재감으로 돌아오십시오. 의심이라는 생각조차도 일시적인 형태를 띤 나의 일부임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대 베단타 철학에서는 이를 아트만, 즉 진정한 자아라고 불렀고, 성경에서 신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밝혔을 때도 같은 원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위대한 영적 스승들은 이 하나의 진리, 즉 당신이 바로 당신이 찾고 있는 그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제 과학이 그 영적 지혜를 증명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의심은 여러분 개인의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수천 년간 쌓아온 분리의 집단 무의식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 메아리에 힘을 주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현실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떠있는 작은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바다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경험, 만나는 모든 사람, 느끼는 모든 감정은 그 바다가 잠시 일으키는 파도에 불과합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바다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퀀텀 패스워드, 나는 유일한 실체이며 그 외 모든 것은 일시적인 형태를 띤 나이다 라는 깨달음은 여러분을 파도의 정체성에서 바다의 정체성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 인식의 전환이 바로 모든 것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이 이 전환을 이룰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한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외부 세계에서 답을 찾거나 무언가를 끌어당기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하십시오. 모든 창조의 근원인 고요한 나라는 존재의 공간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현실 속의 희생자나 방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로 현실을 창조하는 의식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이 진리를 여러분의 유일한 현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진정한 힘을 되찾고 의식적인 창조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시간입니다.